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다룰 해설 내용은요,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마주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참 껄끄러운 주제죠. 바로 직장 내 술자리 문화입니다. 이게 참 개인의 가치관부터 건강, 심지어 업무 효율성까지 싹 다 얽혀있는 진짜 예민한 문제잖아요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우리는 그냥 이거 문제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. 내일 당장 출근해서 딱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러분은 회식 자리 평소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? 사실 많은 젊은 직장인분들이 저녁 회식 혹은 술자리라는 단어 딱 하나만 들어도 속이 턱 막히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. 안 가자니 눈치 보이고 가자니 내 금쪽 같은 시간과 건강이 축나는 것 같은 그 딜레마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.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잡하고 답답한 감정의 실타래를 아주 구조적으로 풀어볼 겁니다.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당장 오늘 밤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넓은 관점으로 나아갈 건데요. 첫째, 지혜로운 거절의 기술. 둘째, 새로운 회식 문화 제한. 셋째, 법과 제도의 보호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의 본질과 소통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, 지혜로운 거절의 기술입니다.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장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한번 보시죠.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들 그냥 뻔한 예시가 아니고요.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달달 외워서 바로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실전 스크립트입니다. 거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감정은 쏙 빼되 아주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. 어줍잖은 변명보다는 명확한 이유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거죠. 그러면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걸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. 쿨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, 이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진짜 목표를 해야 할 것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. 바로 술을 마시는 물리적인 행위랑 직장에서의 소통이라는 목표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대화까지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빈잔에 사이다나 콜라를 채워서 기분 좋게 짠 하고 건배하는 유연함만 보여줘도요. 우리 팀의 화합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조금 흥미롭게 개혁주의 청교도의 시각을 한번 빌려와 볼게요. 이분들이 절제와 경건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회식 자리 그 자체를 막 깎아내리거나 손가락질하라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자기 자신, 내 중심을 꽉 잡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. 남들한테 내 신념을 억지로 강요하는 대신에 평소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면요.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될 겁니다. 이제 개인의 바운더리를 넘어 팀 분위기를 바꿔보는 두 번째 파트, 새로운 회식 문화 제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매번 회식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이번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? 맨날 똑같은 고기 굽는 술자리 말고 다 같이 맛집 투어를 한다거나 퇴근하고 영화 한 편을 본다거나 아니면 볼링 같은 스포츠 활동을 제안해보는 거예요. 놀랍게도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술 없는 깔끔한 회식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.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요,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우리 팀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정말 세련된 전략입니다. 하지만 만약 이 문화가 선을 넘어서 강압적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에 아주 논리적인 대처 단계가 있습니다. 우선 지금 이 상황이 내 실제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하세요. 그리고 절대 혼자서 총대 메고 싸우려다 고립되시면 안 됩니다.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인사팀이나 사내 상담센터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결책입니다. 자, 이제 시야를 좀 더 확 넓혀서 단호하게 가보겠습니다. 세 번째 파트, 법과 제도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죠.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. 억지로 끌고 가는 강압적인 술자리는요, 우리 회사가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닙니다. 이건 명백한 법적 위반이에요. 근로기준법을 보면 회식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술을 먹이는 행위, 심지어 회식 안 왔다고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얄짤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 상황이 가지는 법적 무게감을 정확히 아는 것,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원문에서 강조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.
만약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싶으면 절대로 머릿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세요. 언제, 어디서, 누가,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아주 꼼꼼하게 텍스트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. 진짜 만약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꼼꼼한 기록이야말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.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업무의 본질과 소통.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진짜 이유, 그 거시적인 마인드셋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아시겠어요? 바로 지금까지의 서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데요. 회식 갈까 말까, 눈치 보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내 본업, 그 업무에서의 탁월함을 보여주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으라는 겁니다. 여러분, 동료들과의 진짜 끈끈한 신뢰는요, 밤늦게 부딪히는 술잔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매일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 일을 해내는 그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여기서 가슴을 뛰게 만드는 멋진 관점이 등장합니다. 바로 직업 소명 의식인데요. 직장을 그냥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버텨야지 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. 이곳은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재능, 즉 여러분만의 달란트를 마음껏 펼치고 성장시키는 무대입니다. 딱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잖아요. 그런 회식 자리에서 생기는 자잘한 마찰들은 내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. 오늘 해설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이 문장에 싹 다 담겨 있습니다. 내 개인적인 경계선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꽉 지키면서도 동시에 내 주변 동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공감 능력. 네, 바로 부드러운 단호함입니다. 이 절묘한 밸런스를 찾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완벽한 목표인 거죠. 자, 여러분.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놓을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직장에서 맺는 그 관계들의 진짜 목적은 그저 머릿수 채우는 형식적인 술자리인가요? 아니면 일의 능률을 높이는 본질적인 소통인가요? 앞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이 질문을 통해 훨씬 더 건강하고 본질에 가까워지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멋진 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.